안녕하십니까. 지난해 10월 북한 평양에서 발견된 드론 작전 사령부의 평양형 무인기는 국내 제조업체 성우 엔지니어링사의 제품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자의 제보와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22년 12월 29일 국방연구소를 방문한 윤석열 씨가 전시되어 있는 여러 종류의 국내 생산 무인기를 둘러본 직후 성우 엔지니어링 제품이 눈에 띄어 지목하고 이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무인기 가운데 24년 10월 두 대는 병령도에서 평양으로 날아갔고 또 한 대는 중부전선인 연천에 떨어졌습니다. 연천에 떨어진 것은 국내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방첩사를 중심으로 합동조사를 진행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당시 여인영 사령관의 지시로 합동조사, 민군 합동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무인기 사업의 문제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납품처의 세탁입니다. 작년 평양에서 발견된 우리나라의 소위 저가형 소형 정찰용 무인기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윤석열의 지침을 받아 성우 엔지니어링으로 납품을 받아서 드론 작전 사령부의 무상 증여 방식으로 납품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불법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우선 성우 엔지니어링에 해당 무인기 제작을 의뢰한 곳은 카이입니다. 항공우주산업입니다. 윤석열이 지정한 성우 엔지니어링은 수주 실적 등이 부족했기에 강구영 사장이 있는 카이와 국방과학연구소가 계약을 해서 무기 체계를 법적 절차를 통해 정식으로 납품받는 방식이 아닌 기술료 수입, 즉 국방과학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기술료 수입 33억 가운데 32억 원을 연구비 개정 과목으로 집행하는 방식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기술료 33억 가운데 1억을 남긴 32억을 연구비 개정 과목으로 카이에 집행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회계 기준이나 어떤 규정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막상 성우 엔지니어링과 무인기 제작을 협의한 곳은 카이가 아니라 국가연으로 공식 계약도 맺기 전에 국가연 관계자가 제작을 의뢰했다고 합니다. 역시 수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국가연에 윤석열이 성우 엔지니어링의 무인기 확보를 지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에 없는 신규 사업인데 직권을 남용해서 무인기 확보를 지시를 한 것입니다. 국가연은 이미 성우 엔지니어링의 무인기가 지목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가연은 형식적으로 무인기 입찰을 진행을 합니다. 그 무인기를 입찰을 진행하면서 사용한 돈은 민간에게 기술을 개발해서 넘겨준 대가로 받은 그 기술료를 전용한 것입니다. 여기서 1차로 회계 부정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비용을 가지고 국가연은 카이에게 계약을 체결했고 이 카이는 이미 성우 엔지니어링이 지목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우 엔지니어링에 이 32억 가운데 29억 원을 주고 약 100여기에 가까운 이 무인기를 납품받는 조건으로 대금을 지불하였습니다. 그 지불한 대금 대신에 물건은 무검사 입고, 검사를 받지 않고 입고된 상태에서 카이에서 AD를 거쳐 바로 드론 작전 사령부로 넘어갑니다. 이때 돈을 지급한
드론 사령부의 이 무기를 무상 증여한 이 부분에 대해서 ADD는 어떠한 자금도 받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회 납품을 하면서 오히려 이 대금을 받지 않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해당 계약은 연구 성과물로 기업에 이전하고 받은 돈, 즉 기술료 32억을 투입한 사업입니다. 그 기술료는 2023년도 기술료 수입의 거의 전액에 해당되는 ADD 입장에서는 매우 큰 금액입니다. 이 사업에서 카이는 10%의 중간 수수료를 떼고 성우 엔지니어링에 29억을 넘겼습니다. 카이는 개발사로 참여해서 입찰을 응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우 엔지니어링과 ADD 사이에 서류상의 브로커 역할만 한 것입니다. 방위사업청에서 대량으로 장비를 구매해 군 부대에 보급하려면 통상 합동참모본부의 소요 제기, 소요 검토 및 조정, 기재부의 타당성 조사, 방위사업청의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의결, 그리고 NSC 보고, 국회 예산심의 등 수많은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모든 절차를 무시한 것입니다. 또한 국방 관련 R&D, 연구개발 예산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기술력 확보를 위한 정당한 연구개발 목적에 한정해 집행되어야 합니다. 즉 ADD가 드론을 개발한다라고 하면은 그 연구개발 목적에 맞는 기술료가 사용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례처럼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즉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압력에 의해서 특정 업체를 사전에 지정하고 형식적으로 카이라고 하는 중간 기관을 끼워 넣어서 획득 사업을 연구 사업으로 둔갑시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명백한 편법이자 위법 소지가 있는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는 해당 무인기 사업의 문제점으로 부실 검증, 그로 인한 방산 전체에 대해서 먹칠을 했다 하는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결국 이 무인기는 실전 운용 경험이나 정상적인 우리 군의 시험 평가조차 제대로 없이 드론 작전 사령부로 최초 계획된 100대 가운데 86대가 납품되었습니다. 이렇게 납품된 무인기는 여러 차례 추락한 전력이 있는 데다 그나마 실제 작전 중에 추락하여 북한 매체에 의해 노골적인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능 검증도 안 된 무인기를 외환 유치라고 하는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띄운 결과 그들이 노린 북한의 자극과 도발 유도라고 하는 목적은 달성되었을지 모르나 실제 이러한 사업의 기술적, 전략적, 방위사업 차원에서 목적은 완전히 무시되고 훼손된 것입니다. 우리의 무인기 기술과 국방력 그리고 국방산업 전체에 대한 신뢰에 먹칠을 한 것입니다. 해당 무인기는 백령도 인근에서 출발하여 10월 9일 평양시 형제산 구역 서포 1동 76 인민반 지역에 추락했습니다. 그 드론은 평양에 진입할 때까지 소음이 들리지 않는 1k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고 운행하다가 평양에 진입해서는 500m 상공까지 하강하여 기동함으로써 들키게 만든 그러한 외환 유치의 목적으로 활용된 이상 기동이 발견된 것입니다. 일부러 발견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이 드론에 카메라 장치 등 어떠한 첩보 획득 수단, 정보 획득 수단도 탑재되지 않은 무인기에 전단만 달려서 전단만 담아서 보내고 그것을 500m 상공으로 하강시켜서 소음은 물론 이 드론의 실체와 전단통까지 발각되게 만드는 바로 그러한 있을 수 없는 작전 아닌 작전을 했다. 즉 북한을 자극해서 도발을 유도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김여정에 의해 북한 조선중앙통신에서 이 사실이 보도되자 윤석열과 김영현은 북한의 발표를 보고 오히려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상계엄 선포의 빌미, 즉 북한의 도발이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하는 판단이 있었기에 북한의 발표를 보고 오히려 박수를 치고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좋아했기에 바로 무인기를 출발시킨 당일 김영현 당시 국방장관은 드론 작전 사령부와 합천 적전본부에 각각 300만 원씩 경력금을 집행하였습니다. 장관이 방문하지도 않은 일선부대에 직접 경력금을 집행하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한편 12.3 계엄 직후인 12월 8일 드론 작전 사령부에 있었던 컨테이너 화재에서 평양에 떨어진 전단통과 같은 것이 컨테이너 안에 있었고 그때 그 전단통이 불에 타버렸다는 증언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특검에서 수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24년 10월 윤석열 씨의 지시에 따라 평양 상공으로 침투한 무인기의 삐라 살포 작전은 단순한 심리전 차원이 아니라 국제법 기준으로도 적대적 군사행동으로 분류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민간인 거주 지역의 상공에서 심리전 물자를 살포하고 북한 영공을 무단 침범함으로써 북한에게 공개적인 반발과 군사적 긴장을 유발시키고 나아가서 군사적인 행위까지 발생할 뻔한 중대한 사건입니다. 이는 곧 헌법적으로 또 어떠한 정당한 이유로도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무력 충돌 행위, 즉 불법 전투 개시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위반입니다. 더욱이 이 작전은 국회의 동의는 물론 국가안전보장회의나 합참 작전계획 승인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명백한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우회하고 아무런 전략적 검토 없이 최고 통수권자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이러한 작전이 실행되었다는 점에서 외환 유치 군연법상 불법 전투 개시죄의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중대 사안입니다. 불법 전투 개시죄는 외환 유치죄보다 훨씬 중대한 반역죄로서 최고형은 사형에 이를 수 있는 헌정질서 파괴의 범죄입니다. 그날 떨어진 것은 무인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입니다. 이것은 단순 추락사고가 아니라 국방의 사유와 안보의 사유와 군사력의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한 도구화로 중대한 헌정질서 훼손의 징표입니다. 무책임한 최고 통수권자의 계엄 선포 욕구가 국가안보와 외교에 치명적인 혼란을 가져왔고 국방연구기관과 방산업체를 불법을 자행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한 것이며 군을 정권의 시녀로 전락시킨 행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관련자에 대해서 고발을 추진하겠습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반헌법적 군사행동이므로 다음에 말하는 관련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먼저 형법과 군형법을 무시한 채 북한 영공을 무단 침입하여 불법 전투 개시에 해당하는 군사작전을 지시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방장관으로 작전 수행 과정에 가담하고 군부대에 부적절한 경력금을 집행한 김영현 전 장관, 정당한 계약 절차 없이 중간 수수료만 남긴 채 하청업체를 앞세워 연구개발 목록으로 무기체계를 유통시킨 카이 강구영 사장,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특정 업체에 제작을 의뢰하고 연구개발 예산을 무단 전용한 국방과학연구소 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 법적으로 정해진 평가 절차 없이 도입된 장비를 작전으로 투입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한 드론작전사령부 지휘관에 대해서 저는 군형법상 불법 전투 개시죄,
형법상 직권남용 및 회계법령 위반, 국가재정법상 예산 불법 집행, 증거인멸 및 공용물건 손괴죄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습니다. 진실은 은폐될 수 없습니다. 진실은 불에 타서 사라질 수도 없습니다. 민주적 통제를 무시하고 군사력을 사유한 그 책임 반드시 규명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